요즘 자식들을 만나거나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예전만큼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내가 한 말에 사람들이 웃어주고 조언을 건네면 도움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가 조금 불편해하는 기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답이 짧아지고 대화가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조금 씁쓸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런 순간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하기 습관이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상대에게 전달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60대 이후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쌓여온 말하는 방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그 방식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힘들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말의 결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대화 습관은 한번 이해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듣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언제든 편하게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는 빨리 핵심을 말하고 상대가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되었고 집안도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사소통 문제는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오랫동안 내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온 결과인 것이죠. 그 방식은 그때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은 내가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고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도 불편하면 굳이 만나지 않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즉, 당신의 말하는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현재 당신의 자리와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말하는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을 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첫 번째, 먼저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상대의 의견을 먼저 받아주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가 대화 속에서 안전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혹시 내 이야기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상대가 말을 꺼낼 때 내 머릿속에 해결책이 떠올라도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춰보세요. 이것만 해도 대화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며 바로 결론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면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꽤 힘들었겠네. 계속 이야기해봐. 처럼 상대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당신의 인생 경험을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건네보세요. 우리 안에는 살아오며 자연스레 내 안에 자리 잡은 신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그동안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니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 있죠. 다만 그 신념을 인생의 정답처럼 말하게 되면 상대는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는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처럼 결론을 먼저 말하며 방향을 잡아주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그때 이렇게 선택한 적이 있었어. 나는 그때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됐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처럼 내 경험은 하나의 예시일 뿐 상대가 선택할 여지를 남기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내 생각을 존중해주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편안한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상처나 억울함을 반복해서 꺼내지 마세요.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남은 서운함, 억울함, 지나간 상처가 있습니다. 그 감정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버티며 살아낸 시간의 영광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로 그 이야기가 자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감정적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상대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같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든다. 처럼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당신으로부터 마음을 닫거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과거의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땐 참 서러웠어 보다는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겠구나를 알게 됐지. 나는 늘 희생만 했어 보다는 지나고 보니 이제는 나를 챙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무게 중심을 내가 받은 상처에서 내가 배운 삶의 지혜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을 과거에 얽매여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계속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 즉 함께 있을수록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자연스럽게 먼저 나를 찾게 되죠.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마음과 경험을 전하는 방법만 가볍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말하는 방향만 달라져도 내 말이 상대의 마음에 부드럽게 닿게 되고 그만큼 내 곁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주고 힘을 조금 빼고 말하고 상대가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 그 작은 변화가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한 번에 달라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가능한 만큼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그 길을 함께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